지난해 8월 서울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당시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서울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전역의 땅꺼짐 위험도를 평가하는 지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사장 관리 이외에도 집안 침하에 대한 안전 지도를 구축하고 땅꺼짐 위험도에 따라 5단계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노후한 상수도관이 있거나 지하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곳 등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서울 전역의 관련 정보가 담긴 지도는 지난해 말 완성됐지만 서울시의 비공개 결정에 시민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동구 땅꺼짐 사고 현장이 이 지도에서 가장 위험이 높은 등급으로 분류됐던 곳이란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공사 관계자 등 외에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지면 주변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주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주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등급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죠.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증상 같은 거 더 적극적으로. 영동대로, 동부 간선도로 등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 땅꺼짐 사고는 계속되지만 시민들이 위험도를 공식적으로 알 방법은 여전히 없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난데없이 꺼진 땅에 빠져 목숨을 잃어야 했던 박모 씨. 배달 노동자였던 박 씨는 당시에도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는 배달 노동자들에게 박 씨 소식은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사고 현장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하고도 알리지 않았다고 분노했습니다. 내가 달리는 도로가 언제 갑자기 땅 밑으로 꺼질지 누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59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땅꺼짐이 발생되는 겁니다. 상하수도관의 지속 노화에 더해 각종 도로의 지하와 지하철 노선 추가 공사 등으로 더 큰 규모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보 공유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언제 이렇게 싱크홀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지도 공개가 결국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들어서 조심해라. 아예 팻말을 붙여놔요. 땅값 때문에 민원 때문에 공개 안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밀실 행정의 진행이고. 시민단체들은 집안 침하 안전지도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왕복 6차선 도로. 이미 위험지구는 곳곳에서 이어졌다는 게 주변 사람들의 진술입니다. 이러한 말경부터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월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죠. 지난 6일에는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사고 당일 오전엔 길가 배수로에 빗물바지 파손 신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설 보수공사뿐 별다른 추가 조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서울시가 집안침하 안전지도를 통해 가장 위험이 높은 5등급으로 분류까지 해뒀던 곳이지만 사고 전조들은 제때 감지하지 못한 겁니다. 싱크홀 발견하기 위한 대책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서울시가 따지고 보면은 현장을 방치했다고 봤고요. 경고의 목소리는 4년 전에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추진 당시 진행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에서 공사 난도가 높다, 지하수 유출이 예상된다며 집안침하 우려가 나왔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에 대비하란 공문을 서울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공사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하철 9호선 공사를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이게 위험성이 좀 있다. 지난해 8월 서대문구 땅꺼짐 사고 이후 취약지 조사 등 대책을 내놨던 서울시. 하지만 7개월 만에 닮은 꼴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 등과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철도건설 공사 구간 등에 대해 전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